예, 뭐 시장이 그래도 7월 달에 좀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8월 달까지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아직은 좀 부진하지만은 반등이 부진하지만은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베어마켓 랠리를 벗어나서 상승장에 진입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전망도 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뤄볼 주제는 그런 어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약세장 국면에서 반등이고 다시 주가는 저점을 아래로 내려갈 거다. 네. 그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기까지 흐름인데 최근간 시장 흐름 자체. 근데 네. 일부에서는 최근에 워낙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세 쪽으로 전입한 게 아니냐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그럴 만한 게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간 것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과열이기 때문에 이격 기준에서. 근데 이제 ISM 서비스 지표 자체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 2%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온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무려 19.9%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기준이 저점에서 15% 정도 올라간 구간을 제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정의했거든요. 네. 적게는 저점에서 10%, 많게는 10% 정도 올라가면 과거에 보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다. 근데 지금 벌써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19.9% 올랐습니다. 이게 1,565포인트가 6월 16일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12,660까지 올라갔거든요. 저점에서 무려 19.9% 올랐어요. 나스닥 시장의 하락률이 16,212포인트대에서 1,560이니까 34%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34.5. 즉, 반 이상이 반등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물론 이제 상승폭 고점으로 따진다면 아직 13,300포인트 정도가 하락폭의 반 정도인데 상승률로 따지면 하락폭의 반 이상이 되돌림이 나왔다. S&P는 한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24%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 반등은 14.2% 나왔어요. 반 이상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 고점에서 20% 떨어졌는데 10.7% 반등 나왔으니까 즉 미국 시장의 나스닥, S&P, 다우가 하락률의 반 이상이 반등 나왔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상승장 진입한 게 아니냐. 그러네요. 우리 시장은 어떠냐? 우리 시장 코스피는 31%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8.6%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네요. 우리 시장 아직 조금 부진하죠. 느리네요. 네. 대신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 코스닥 시장은 33% 떨어졌는데 코스닥 시장은 거의 반 이상 반등 나왔습니다. 약 17% 정도가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반 나왔어요. 우리 시장.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상승 추세 진입, 베어마켓 랠리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지표가 뭐냐? 네. 결국 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뭐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내년도에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제가 정리해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했었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도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경기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네. 베어마켓 랠리에 동조하고 있는 쪽이고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도는 두 차례 인하를 할 거니까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어서 상승을 할 거다. 극명하게 그런데 현재는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결국은 하락한다는 자체는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나왔다. 결국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있을 7월 달 CPI 지표가 8월 10일 날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의 정점과 함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년도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어 마켓 랠리에 대한 비중을 높게 잡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시장이 13,300포인트, 지금 12,660이니까 13,300이면 약 현재 5% 정도 올라가면 하락폭의 반 이상이 이제 되돌림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30포인트 돌파한다 한다면 현재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는 상승 추세 진입도 상당히 의미 있게 비중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는 내년도에 6월 달부터 빠르면 두 차례 정도, 즉 보면 금리는 올해 연말에 3.45%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내년도는 두 차례 정도 6월 달부터 금리가 인하될 거다. 현재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CPI 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물가에 대한 정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CPI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과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는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의 표를 보고 계시는데 가솔린 가격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영향 미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8월 10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CPI 지표가 9.1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현재 예상하고 있는 8월 달에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달 CPI는 약 8.8% 정도, 9.1에서 8.8% 정도가 0.3% 떨어질 거나 전망인데 이게 맞아 떨어질지 이보다 더 낮게 나온다 한다면 정말로 대형 호재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네. 베어마켓 랠리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 진입도 조심스럽게 논의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CPI 지표가 가장 베어마켓 랠리 그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CPI 지표가 낮게 나온다 한다면 나스닥 시장 13,300포인트 돌파를 할 거고 코스피 지수도 2,600포인트 이상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2,600은 무리수한다 하더라도 2,560 정도를 제가 8월 달 목표로 하고 있는 쪽인데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우리 투자가들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 쪽에서 시장을 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점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장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채팅창에서 전문가님 8월 코스피 상단은 어디쯤 예상하세요? 코스피는 너무 찔끔찔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8월 10일에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탄력을 받는다면 2,600 뛰어넘는다, 2,56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이 물가 상승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과거에도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나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제가 이거 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면 이제 1967년도 이후에 이번 빼고 2011년도 9월 달까지 9차례 걸쳐서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그 시점에서 맨 오른쪽에 S&P 500 주가가 얼만큼 성과가 나타나는지 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1967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물가가 3.5% 급등을 하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물가가 저점이 떨어진 게 9개월 후인 1967년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2.4% 떨어졌는데 그때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짧다 보니까 S&P 500 상승률도 8.4%밖에 안 됐는데 1974년도 같은 경우 물가가 12.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물가가 약 2년 이후인 1976년도에 4.9%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 상승률 무려 56.7%였거든요. 그럼 맨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가 이번 경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떨어진 성과가 안 좋은 쪽도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8년도. 근데 이때는 어떠냐? 펀더멘탈의 손입니다. 이때는 이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 8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니라 이거는 디플레이션 국면이죠.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물가도 마이너스고 경기도 침체가 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 차례 제외하고는
다른 쪽은 다 성과가 좋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 6월 달에 CPI 지표가 9.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점이 언제 될지는 저점이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내년도에 2023년도에 물가 지표 연말의 목표가 2.5입니다. 2.3과 2.5. 근데 거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내년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물음표 달았던 데가 2023년도 12월 달에 떨어진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상승이 크죠. 그래서 물가 정점이 6월 달에 9.1이 정점이 나왔는지는 네. 8월 10일 날 다음 주에 봐야겠네요. 목요일 날이 좀 되겠죠. 이 시간이 좀 되겠네요. 이때 또 그렇죠. 예. 8월 10일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